토가시는 클리셰를 부수는 것을 좋아해서 충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분들 기준에는 뭐가 있는지 댓글을 달아보자. 개미편이 막 시작되고 이들의 습성을 직접 전달하고자 갑작스럽게 바깥에 놀러나온 아이 둘을 잡아먹으며 섭식 교배를 시작하는 당시의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심지어 코르트는 사단장으로 부활하여 그 아이가 이렇게 되었구나를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정작 레이나는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아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개미편이 끝날 때까지 온갖 추측만이 난무할 뿐이었다. 카이토를 개조하고 싶은 피트의 욕망으로 실험 과정이 조금씩 드러나고 메르엠이 태어나기 전까지 시간 때우기용으로 하급 병사들의 보스로서 싸우는데 원래는 없던 장면이 애니로 추가되어 푸우의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서 움직이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겐스루가 곤의 마음을 꺾기 위해 양손 리틀 플라워로 동시 폭발을 하는 장면인데 이때 오라의 강도가 각각 달라서 한쪽은 날아가고 한쪽은 너덜너덜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웃으면서 이제부터 진짜라고 말하는 곤은 완전 미친놈이었다. 헌터헌터를 찍먹한 사람도 깊게 본 사람도 모두가 공감하는 그 장면이다. 당시 카이토가 피트를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나 묘사가 없었지만 그래도 도망치거나 어느 정도 동기어진 했을 거라는 독자의 생각과 현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카이토는 살아있을 거라는 곤의 희망을 완전히 부숴버린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지금 와서는 뻔한 클리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때는 겐스루가 지아이의 메인 보스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폭탄 해제가 정말로 될 줄 알았다. 하지만 해제는 해방이었고 설치당한 사람들은 전부 폭사당하는 결말을 맞이했다. 히소카의 낸 능력이 완벽하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무슨 트릭을 썼는지 알 수 없던 상황에서 분명 팔이 잘렸는데 다시 완벽하게 복구되어 충격적인 것과 기묘한 것이 뒤섞인 장면이기도 하다. 특히나 여러 조잡한 말들을 통해 최대한 독자들과 관중들의 집중력을 분산시킨 연출력이 좋았다. 군단장들은 여지껏 나온 일반 개미들과 다르다는 것을 빌드업하고 있었다. 또한 아직 개미들이 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라모트만이 유일하게 전공이 열리며 왕의 자리를 넘볼 수 있다고 개꼴값을 떨었지만 바로 뒤에 등장한 피트가 머리에 손을 올린 장면은 격차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당시 돌입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굉장히 오랜만의 연재로 독자들은 어떻게 개미를 토벌할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만난 상대가 유피였다. 토벌대가 작전대로 행동을 할 때 나클이 각잡고 날린 펀치에 달라붙은 하코아레로 측정한 오라는 끝이 보이지 않았던 당황스러운 장면이었다. 아직 개미들의 능지가 발달하기 전에 정식 헌터들을 보내어 토벌하려 하지만 몇몇 개미들은 이미 낸을 알고 있었고 포클 패거리는 하나씩 전멸당한다. 겨우 살아남은 포클은 완자가 되기 전에 도망칠 틈을 엿보고 있었는데 진짜 재수없게 피트가 감지하여 앗앗앗을 당하며 낸에 대한 모든 것을 내어준다. 평소에는 쾌락살인마라는 것을 히소카가 스스로 강조하지만 그리드 아일랜드에서 호수에서 샤워하다가 곤과 키르아가 접근하자 흉흉한 오라를 뿜는다. 이 장면은 애니로 연출이 좋았는데 히소카를 보는 곤과 키르아의 모습이 꽤나 당황스러웠다. 예정일보다 좀 더 일찍 태어난 메르엠, 오라를 보여주고 전투를 하는 복잡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같은 개미들이라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깔끔하게 죽이는 폭군과도 같은 모습이 신선했다.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단장급 개미들은 어찌할 줄 몰랐고 군단장 개미들의 아무렇지 않은 무미건조함이 더욱더 무서운 분위기를 형성했다. 지금이야 기타라클이 이름이인 건 만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전부 아는 사실이지만 히소카가 깽판을 치는데도 협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 갑작스럽게 얼굴을 공개했다. 사람 얼굴이 이렇게 변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무미건조한 얼굴과 후에 키르아 형이라는 설정이 예상할 수 없었다. 유피의 심리 상태를 공개하고 나클의 심리 상태도 공개한 상황에서 둘이 꽝 붙은 장면은 어떻게 흘러갈지 다들 예상할 수 있었지만 나클이 날아갈 때 시간 팽창을 통해 주마등을 만들어 주변 배경을 하얗게 한 연출 기법이 굉장히 신선한 장면이었다. 메르엠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토발대 입장에서 공포였고 심지어 출발하면서 각성한 힘의 차이를 나타내고자 보인 모습들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게다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N을 발산하는 모습은 이미 절망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준 통수조차 없는 장면이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고 냉정한 판단을 하지만 왕궁에 잠입하여 N을 느낀 순간 마음이 순식간에 꺾여버렸고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이 서서히 붕괴되는데 결국 나중에는 머리까지 전부 빠지면서 같은 토벌대 멤버들도 그 모습에 충격받을 정도였다. 당시 나니카의 능력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것을 이해하느라 집중력이 분산된 상황일 때 랜덤으로 사람들이 뒤틀리는 모습들 때문에 이 힘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다. 미니어처 로즈로 결국 해피엔딩을 맞이한 네테로인데 이때 아기를 표출하는 모습은 선과 악이 뒤바뀐 것 같아서 적잖은 충격을 주었고 심지어 뒤늦게 나오는 나레이션의 설명에 미니어처 로즈가 핵과 같은 파괴력을 지니지만 정작 핵과 달리 단가가 매우 싸다는 2차 충격을 받았다. 정신이 붕괴되어 머릿속에서 이성과 감성이 왔다 갔다 하며 갈등을 반복하고 결국 끈을 놓아버린 순간 곤은 변신했다. 전투 장면도 신선했지만 이것보다도 네테로와 다르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감정과 힘을 끌어쓰는 연출은 애니팀이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있었다. 사실 선거편이 끝나고 진을 만나 이후 이야기가 헌터협회 내에서 파벌 싸움이나 크라피카와 환영여단 이야기로 단순하게 흘러갈 줄 알았다만 정작 진이 여태까지 나온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바깥 세계가 있다는 썰을 통해 토가시가 세계관을 확장시킨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암흑대륙 원정이 시작되기 전에도 휴재로 악명을 떨친 토가시인데 매번 연재를 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독자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었지만 정작 한 권의 단행본만 달랑 연재하고 휴재를 선언한다. 옛날에는 패턴을 몰랐지만 항상 재밌을 때 끊어버린 바람에 이젠 다들 알아버려서 휴재 자체가 밈이자 문화가 돼버렸다. 끝났다.